네, 우리 시장은 여전히 방향성도 없고 그다음에 뭐 정체성도 애매하고 이렇습니다. 어떻게 판단해야 되는지 기술적으로 지금 시장 위치 점검해 보고요. 그다음에 앞으로 나아가야 될 방향은 언제쯤 턴이 될지 시점을 좀 가늠해 보도록 하죠. 마켓 진단입니다. KDB 대우증권 투자전략팀 김정환 연구원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자, 11월 들어서도 아직 출발은 조금 약한 것 같고요. 이제 11월 7일 넘어가고 있으니까 네. 연말이래 봐야 이제 2달 채 안 남았네요. 그렇습니다. 네. 2014년도 과연 어떻게 마감하게 될지. 네. 자, 11월 현재 시점에서 몇 가지 봐야 되는 그 포인트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예. 네, 뭐 해외 시장도 봐야 될 것 같고. 쭉 한번 준비해 오신 자료가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자, 이제 보죠. 전체적으로 뭐 이벤트로 본다면은 뭐 11월 그 셋째 주 목요일에 뭐 블랙 프라이데이가 있고 또 연말에 뭐 산타랠리 정도 우리가 기대를 흔히 이제 한다고 말하는데 일단 좀 암초가 생겼죠. 지금 보면 뭐 계속 그 방송에도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그 엔저 문제로 인해 가지고 국내 증시가 또 때 아닌 그 복병을 만났습니다. 9월 이후에 국내 증시의 그 연관성을 보면 그 최근에 엔저로 인해서 이렇게 국내 증시가 조정을 받기까지는 미국 증시하고 굉장히 그 동조된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최근에 엔저 현상으로 인해 가지고 국내 증시가 좀 조정을 받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국내 증시를 이제 보기 위해서는 일본 니케이 지수의 움직임을 우리가 좀 면밀하게 관찰해 볼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차트로 보시는 게 일본 니케이 지수인데요. 일본 니케이 지수의 코스피의 이제 상관관계를 보면 두 지수가 모두 그 박스권에서 움직일 때는 서로 간에 이렇게 큰 영향이 없습니다만은 한쪽으로 그 방향성이 생길 때, 다시 말해서 일본 니케이 지수가 그 박스권을 뚫고 상승을 한다든지 또는 박스권을 뚫고 내려오면서 하락할 때 코스피는 이제 정반대로 움직이는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지금 이제 차트에 보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10월 말에 일본 니케이 지수가 전고점을 돌파하면서 위로 그 강하게 상승을 했습니다. 이때 코스피는 이제 역으로 밑으로 그 강하게 좀 조정을 받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전일 같은 경우 그 일본 니케이 지수가 단기 상승에 따른 그 호흡 조절을 보임에 따라서 국내 코스피는 오히려 소폭이나마 조금 반등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코스피 차트입니다만은 11월 들어서 10월 말 이후 니케이 지수의 움직임과 그 견주어 본다면 역시 그 역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그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린다면은 니케이 지수의 그 상승세가 좀 둔화돼야지 코스피가 좀 저점을 확인하면서 위쪽으로 좀 움직일 수 있는 그 여유가 좀 생기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게 됩니다. 네. 너무 괴리가 커지고 있어요. 물론 선진시장, 이머징시장 이렇게 나눠지기도 합니다만 네. 계속 이렇게 찢어져서 갈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네, 예. 전 세계는 하나인데. 네. 네, 일본 증시가 지금은 조금 뭐 양적 완화 이슈 때문에 강하지만 그게 좀 우리나라는 좀 약하고 네, 이게 좀 줄어들 타이밍이 돼야 될 거다. 네네. 네, 이렇게 보시는군요. 네. 자, 미국 쪽하고 그다음에 독일, 유럽 쪽도 함께 좀 봐주시겠습니까? 네네네. 그래서 그 최근에 이제 글로벌 증시 전반적으로 그 살펴보시면은 뭐 언론 보도를 통해서 그 보시겠지만은 그 미국 시장의 주요 지수는 사상 최고치를 좀 경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진 시장이 그 이쪽 신흥국에 비해서 상대적인 강세 흐름을 좀 이어가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미국 다우 지수 일간 차트인데 금일 새벽에도 다우 지수의 경우 그 신고치를 좀 경신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은 9월 이후에 코스피는 한때 다우 지수와 연동되는 그런 모습을 보였지만 11월 들어서 니케이 지수와 좀 역방향으로 방향성이 나타나면서 좀 조정을 받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렇지만은 미국의 그 주요 지수들은 다우 운송 지수 같은 경우도 최고치를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기존에 우리가 다우 이론에 따르면은 다우 운송 지수 신고치하고 다우 지수의 신고치는 곧 상승 랠리를 뜻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역시 두 지수 모두 신고치를 나타냄에 따라서 미국 시장의 강세 흐름은 연말까지도 좀 더 이어질 것으로 우리가 판단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유럽의 그 최대 그 제조업 국가인 독일의 그 닥스 지수를 보면
그 독일의 그 경제 지표들이 계속해서 좋지 않게 나왔습니다. 그렇지만은 닥스 지수 역시 10월 중순에 단기 저점을 형성한 후에 지금 이제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V자형 반등을 보여주고 있는데 네. 역시 주가가 좀 빠른 회복세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선진 증시가 신흥국 증시에 비해서 가파른 상승세를 좀 나타내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지금 보시는 것이 이제 홍콩 H 지수인데 네. 그 올해 들어서 코스피하고 글로벌 증시 전체적으로 보면 가장 그 유사한 그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이 홍콩 H 지수가 되겠습니다. 근데 홍콩 H 지수도 이제 보시는 바와 같이 61선을 주요 저항선으로 해서 좀 조정을 받고 있고 따라서 코스피 역시 제한적인 움직임을 좀 보일 것으로 우리가 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대만 가권 지수도 이머징 아시아 쪽에서 코스피하고 가장 그 유사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역시 그 11월 들어서 조정을 받는 그런 모습이고요. 그래서 이 가권 지수라든지 그 홍콩 H 지수의 움직임을 통해서 본다면은 코스피 역시 이 급격한 가격 조정보다는 좀 기간 조정이 이어질 것으로 우리가 판단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뭐 지수는 지수고 그러면 업종이나 뭐 개별 기업들 우리는 시장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네, 네. 코스피 11월 전망하고 개별 기업들의 흐름도 특이한 것이 있나요? 네, 일단 코스피 전체적으로 보시게 되면은 그 10월 들어서 보시게 되면 올 2월 이후 이어지고 있는 그 상승 추세선을 좀 하회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지수가 상승보다는 좀 조정 쪽으로 좀 무게가 좀 실렸고요. 최근에 이제 10월 중순에 단기 저점을 형성하면서 전반적으로는 우상향하는 모습을 우리가 좀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는데 일단 11월에도 주가 지수는 좀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역시 이제 변수가 엔화 약세가 좀 완화가 돼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전일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시장을 이제 버팀목 역할을 했던 그 소형주라든지 내수주들이 이제 급격한 이제 조정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상대적으로는 낙폭과대주에 대한 좀 관심이 필요해 보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래서 어제 보면 이제 그 시장의 어떤 상징성을 갖고 있는 그 아모레 퍼시픽이 61선까지 좀 밀리는 양상을 보였고, 네. 반면에 이제 현대차라든지 기아차 같이 그 엔저로 인해서 그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수출 관련주 좀 대표 종목인데 이런 것들이 어제 이제 반등을 했다는 게 좀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11월 증시는 종목이나 업종으로 본다면은 단기적으로 과도하게 빠졌던 이제 낙폭과대 종목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좀 관심을 좀 기울여야 될 것 같고요. 코스닥 시장도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제 박스권의 이제 하단이 이제 520포인트 정도 됩니다. 그래서 여기를 저점으로 해서 반등이 나오냐 아니면 박스권을 하회하느냐가 이제 11월의 관전 포인트가 되겠는데 최근에 보면 외국인들이 이제 저점 매수에 나서고 있기 때문에 급격한 조정보다는 좀 기간 조정을 보일 것으로 예상을 하게 됩니다. 좋습니다. 김정은 연구원의 목소리 톤이 쫙한 일결 같아서, 네. 한결 같으셔가지고, 큰 변화가 없는 듯이 들려서 그렇습니다. 네. 변화는 사실 많은데, 코스닥도 지금 변화가 많지 않습니까? 네네. 언제쯤 변화가? 그 코스닥이 사실 이제 그 연말로 가면서 이제 수익률 게임에 들어가면서 가장 이제 그 주목을 받을 그 시장이 되겠는데요. 최근에 이제 코스닥 그 급등 기업들에 대한 그 정배 조사설이 나오면서 조금 이제 분위기가 급냉하는 그런 양상을 보였는데 좀 잊을만 하면 자꾸 조사하군요. 예. 그래서 이제 그렇지만은 전체적으로 아직까지 외국인들 같은 경우 코스닥 시장에서 이제 매수세를 지속적으로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연말까지는 뭐 계속 좀 관심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순환매에 대비해서 우리가 저점 매수의 이제 실적 호전주라든지 외국인들이 순매수하고 있는 그런 업종을 중심으로 저점 매수에 나서는 것도 좀 바람직한 투자 전략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네. 자, 물론 잘못한 게 있으면 조사하고 바로 잡아야죠. 네. 근데 항상 국내 시장만 뒤집더라고요. 외국인 투자자들 요즘 잘못하는 건 많을 텐데. 그렇습니다. 그런 얘기 좀 들으신 거 없습니까? 근데 외국인들 같은 경우 최근에 보면 이제 외국인들도 그 배당주라든지 중소형주 쪽에 좀 관심을 많이 좀 기울이는 그런 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대형주 쪽으로 보면
그 수익률 내기가 좀 쉽지가 않으니까 외국인들 같은 경우도 계속해서 이제 중소형주 중심의 코스닥 시장에 좀 관심을 갖고 있는데 네. 지금 뭐 이제 3분기 실적을 보고 있는데 이제 예상보다 좋게 나오는 쪽도 있고 또 실적 예상을 좀 하회하는 종목도 있는 것 같은데 일단은 좀 옥석 가리기가 좀 가려진 이후에 실적이 좀 수반되는 중심으로는 다시 좀 연말 랠리를 좀 보이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게 됩니다. 네. 드릴 말씀 많은데 하여튼 외국인 투자자들도 잘못하면은 조사를 해야죠. 근데 당국이 조사를 잘 안 하는 것 같아가지고. 예. 네. 영어가 안 돼서 그러지는 않을 것 같고. 네. 마켓 진단 들어봤습니다. KDB 대우증권 투자전략팀의 김정환 연구원이 오늘 수고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예.